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의정활동에서 정치 철학은 물론 구석구석의 숨은 정책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동내지도 어이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이지 아나운서 혹시 온라인 공간이나 모바일에서 사기 피해 당해본 적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제 지인이 이제 계정을 도용당해서 사칭 범죄에 시달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SNS 상에서 피드를 광고받아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도용당한 계정에서도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네. 상황까지 좀 벌어졌었는데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이분은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변호사로 또 지금은 국회에 들어와서 AI 기술 대전환기에 혁신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혁신의 혜택을 넓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국회 과방위에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첫 질문으로 원내 대변인이라는 네. 중책을 맡고 계세요. 당의 입장, 이런 정책 전략들 브리핑 하실 때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을 좀 갖고 계실 텐데 대변인석에 서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뭘까요? 네, 우리 앵커 아나운서님들과도 비슷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원내대변인 임명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때 제가 임명됐을 때 SNS에서도 그런 좀 의견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대변인은 특히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에 국민들과 우리 당 사이, 특히 또 당내에서도 우리 원내의 의원들 사이에 어떤 가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 또 우리 원내 국회의 고민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것도 네. 중요할 것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주시는 그 가감없는 의견들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양쪽의 그런 가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또 지금 워낙 그 정치의 입말이 상당히 좀 험하게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판은 매섭게 하되 네. 그 언어에서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정말 매일 아침마다 모닝콜처럼 기자분들의 이제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심자라서요. 네.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련해지면 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 지인의 그 계정 도용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정말 디지털 시대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디지털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 범죄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건이 많이 적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 좀 중점적으로 또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디지털 시대에 사실 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알고리즘의 중독에 지금 빠지고 또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어떤 그 확증 편향을 네. 강화시키는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는 이 아무튼 그 플랫폼의 작동이 지금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여러 가지 좀 화두와 고민을 좀 던져주고 있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기는 특히나 그 디지털에 취약한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 그리고 각종 그 영상 문화들의 취약한 계층이 우리 아동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신종 범죄들, 디지털 범죄들이 네. 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연 그것을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당연히 뭐 국가가 무조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어떤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사실 완전히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하되 그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성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네. 설계가 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 정치적 갈등, 특히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첨예한 갈등이 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진보 쪽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수많은 포스팅 메시지와 보수에 계신 분들이 보는 수많은 메시지가 전혀 다른, 그래서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법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바로 연구가 시작되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 네. 가지 좀 그에 대한 방안들을 좀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유럽의 DSA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고 네. 어떤 그런 알고리즘의 확증 편향성에서부터 조금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보호법안, 저는 가칭으로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온라인 안전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그 중에 한 코너로 말씀하셨던 우리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네. 어떻게 그 좀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수용자가 네, 네.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1월부터 지금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안전법 체계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연속 세미나를 아주 여러 차례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 법안의 초안이 탄생해서 나올 텐데요. 그때 만약에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초대해 주시면 제가 네. 적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촘촘한 안전 장치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요. 그 과방위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우주 이 사안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반 강화, 누리호 7차 발사 관련해서 예산 70억 원 순중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여기 큰 역할 하셨다고요. 그러게요.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그리고 이제 예산 심사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국회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정신없이 국감 예산 심사에 임하게 되었었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이제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과 결부가 되어 있고 네. 또 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행히 성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일단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한 38억 6천억 원 정도가 네. 증액이 됐고요. AI 융합 OTT 산업으로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됐고 누리호 7차 발사가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이 누리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이제 발사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주도하는 그 어떤 기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아주 그 세밀한 각각의 어떤 부품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넓은 확장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작해서 힘을 모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우주 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산업에 열과성을 좀 다하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산에서는 그 누리호 7차 발사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7차 발산이 없이 차세대형 발사체로 갈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 한 2, 3년 될 경우에 이 동안 그 모든 그 중소기업들이 다 망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차세대 발사체 쏘기도 전에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되는 생태계가 그런 무너져 버린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속적인 발사체 사업이 필요했고 그 빈 공간을 찾아내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좀 전체 좀 잘 반영이 됐던 그런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술, 뭐 과학기술이나 첨단 IT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뭐 AI 에이전트랑 우리 살아가야 할 겁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 저희 후손들도 일자리 계속 줄어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혁명이 약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보호돼야 되는데 현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국회는 뭘 준비해야?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AI로 촉발되는 이 기술의 혁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부 들어서면서 그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웠고 그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주 촘촘한 국정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정말 하나도 누락 없이 지금 아주 그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산업을 잘 일으켜 오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또 실제 이제 실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AI로 인한 과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쓰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정을 운영하는 우리 국무위원들도 모두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을 평가했을 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네. 보고요. 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과를 배분할 것이냐. 뭐 나아가서는 또 이것은 이런 질문도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 인한 뭐 세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AI가 초래할 기술 혁신에 초래할 어떤 생산력의 증대. 네. 그러면 사실상 인간은 당연하게 그러면 인간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훨씬 더 창조적인 영역에 많은 시간을 쏟게끔 돼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참 해피한 상황일 텐데. 우리가 그러려고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그 핵폭탄처럼. 그래서 이번에 그 AI도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그 핵개발과 같은 형태의 그 어떤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그 각국의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변곡점에 있는 우리 정부는 이 AI의 성과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 관점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시작하자 싶어서 지금 AI와 관련해서 AI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국민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그 각 분야별로 지금 연속 토론회를 좀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 기본 사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좀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우리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사고의 범위 이런 걸 좀 넓혀가면서 국회에서도 필요한 여러 네. 정책과 입법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 중요하고 또 기술 개발을 잘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중요할 텐데 얼마 전에 정부가 양자 기술을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 예산은 AI의 3%밖에 안 된다. 이걸 지적하셨어요. 근데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정말 능사인가?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자 기술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그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네. 그러니까 양자의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술보다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그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제조 강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정부도 그렇고 저희 그 일반 산업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양자 기술을 네.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필이면 이상하게도 그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되려면 일정 정도 이제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어느 정도 계속적인 양이 투여가 되고 그 안에서 집중적인 그 연구의 노력과 성과들이 나와야지만 그게 질적으로 산업 단계까지 이제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양자 기술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너무나 턱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기부 총리께서도 양자는 AI의 그러니까 넥스트 AI다. 네. 예, 양자는 우리의 미래 기술, 미래 먹거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은 그 관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도 네. 예산으로서 그 어떤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어떤 증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도 목소리를 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지금 공감하실 텐데 우리 통신 데이터 쓰고 남는 거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내돈내산 데이터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거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어떤 업체에서 네. 뭐 비슷한 유사한 정책을 좀 펴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새로 데이터를 주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존에 구매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전하고 활용할 것이냐의 정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업계 반발보다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구매했던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버려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제 데이터 가져가는데 네. 이거 말고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아니, 법이 개정되면? 만약 그런 거 그렇게 아니고요? 되면 본인이 뭐 네. 다음 달로 그것을 2월에서 아껴서 사용할 수 쓸 수 있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여행을 갈 때도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때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의원실에서 같이 고민해서 냈던 정책이고요. 네. 그 데이터가 지금 이제 필수제인 만큼 그냥 뭐 내가 한 번 샀으면 그거 뭐 다 못 썼으면 그냥 그만이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도 금전의 관점에서 네. 돈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만든 그런 정책입니다. 네. 데이터가 지금 뭐 돈과 다름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주희 의원이 꿈꾸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그 청사진을 위한 앞으로 의정 활동 이렇게 하겠다 말씀으로 마무리 들을까요? 네. 질문이 굉장히 큰데요. 과학기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금 제가 전반기에 추진했던 여러 그 사업들, 정책들을 꾸준히 저희 임기 마칠 때까지 추진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인간과 기술의 관계 아까 앞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기술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술이 악마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천사가 되기도 하고 네. 자양분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AI가 바로 그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AI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산력의 발달을 과연 어떻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고르게 어떤 여가의 혜택, 소중한 그 가족들과의 시간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 AI로 인한 어떻게 보면 세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초과되는 그런 세수들을 또 어떻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차분히 좀 여러 수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서 필요한 역할들을 다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AI 시대가 단순히 뭐 시장 발전뿐만 아니고 인간의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이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